자, 시사건건 6월 셋째 주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주년을 맞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네. 벌써 20년이나 됐나요? 이게 2000년 시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벌써 2019년이네요. 네. 그 퀴어 퍼레이드도 20주년이 돼서 점점 이제 이 퀴어 퍼레이드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때와 지금은 또 생각해보면 20년 전이랑 지금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정말 강산 두 번 변한 만큼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뭐 가족이 나와서 그냥 축제처럼 이렇게 노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퀴어 퍼레이드 가족끼리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렇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좀 선정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또 반면에 또 나름대로 건전하게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퀴어 퍼레이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퀴어 퍼레이드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왜 싫어하냐면 여기에 여자 성기 모양의 뭐 쿠키, 남자 성기 모양의 뭐 이런 것들을 막 팔아요. 그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상한 것들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내가 동성애를 나는 동성애 니들이 하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본인들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뭐 못하게 한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상한 문화, 동성애를 저는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니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퀴어 퍼레이드 안에서. 저는 그 약간 동성애나 그런 쪽에 그 소수자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되게 그 서양의 거를 받아들이는데 문화적으로 좀 이질감이 많이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그 아젠다라고 하나요? 그런 그 것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종차별은 정말 나쁜 것이다라는 거가 오랫동안 이렇게 깔려 있는 바탕에서 요즘에 그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운동이라든지 그들의 주장의 상당 부분의 베이스가 너희 차별하는 거야?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야? 너희 이거 인권 문제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그 윤리나 도덕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인종차별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종류의 그 인종차별을 겪어보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성소수자나 그런 사람들이 문화나 그런 행동들을 받아올 때, 운동들을 받아올 때 그 너무 서구적인 쪽에서 이제 그들의 지지를 받는 운동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그 퀴어 퍼레이드고, 퀴어 퍼레이드 안에서 그렇게 좀 과격하게 좀 민망하게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울 퀴어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좀 뭔가 반대하거나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그냥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퀴어 퍼레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첫 번째 혐오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그 기독교를 필두로 한 기독교계를 네. 필두로 한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고 보수 종교 단체죠. 네, 그렇죠. 기독교라고 보수 얘기하는 단체와 종교 단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수 결합된. 종교 단체.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서 네. 정말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기총, 뭐 아, 한기총 네, 안에 거기야 뭐. 한기총 전광훈 안에서도, 목사님, 우리 빤스 네. 목사 그 네. 회장으로 계시는 한기총. 그 아니 그분, 어쩜 그런 분이 그 회장으로 계시지? 그분 그 최근에 발언 중에 문제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그분은 뭐 여전히 황교안 황교안 대표를 대표, 옆에 네. 놓고서
뭐 대통령 되시면 저 장관 아니 자리 장관 하나 한교안이 얘기했대요. 그 장관 얘기를. 자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뭐 거기는 정교일치죠. 그러니까 그 정강훈 목사 맞죠? 네, 정강훈 네. 목사 맞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 앞에서 빤스를 내리면 내 신도고 아니면 내 신도 아니다 이런 얘기 주옥 같은 멘트로 뭐 빤스 물론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죠. 물론 맥락을 따지자면 뭐 맥락을 왜 따져요 그런 얘기. 빤스를 왜 내려 진짜. 그런데 이제 네, 할 수가 저는 없다. 네. 저는 이번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번에 저희 애기들 있잖아요. 네. 저희 애기들을 데리고 여기를 한번 가볼까라고 약간 생각은 했었어요. 네. 기업 데리고 퍼레이드에. 가볼까 네.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직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기에 사실 여기 퀴어 퍼레이드가 다루고 있는 약간 일부 주제들은 심각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윤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있긴 있는데 그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예요. 여기 퀴어 퍼레이드의 굉장히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제 그런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판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뭔가 엉덩국에 나올 같은 그런 복장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퀴어 퍼레이드 안에서의 일부고 이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욕을 먹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우리가 그런 소수에 또 매몰돼서 다수의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축제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이제 하나의 혐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저의 이 스탠스도 교육받은 PC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저는 교육받은 세대예요. 저는 사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의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전 20살 넘어서 교육받은 PC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마음속에 있는 혐오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서도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에이즈 같은 것들도 다루기도 실제로 직업으로 다루기도 했었고 그러면 제가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하는 데 있어서의 제 마음의 그 윤리, 마음의 생각에서 그 혐오를 격리시키기 위한 저도 나름의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가 올라와요. 가끔씩 올라. 저는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이런 업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나쁜 사람이라고 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교육받아온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PC하게 살기로 맹세를 하고 예방의학을 선택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교육받은 PC함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육받은 PC함이 전달되어서 조금 더 그 어린 세대가 이런 좀 변화된 인식을 교육받고 왔다면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생리적인 혐오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PC한 그런 이런 동성애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가 네. 있다라는 네. 거를 네.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물론 그 여자애들끼리는 뭐 여중생들끼리 뭐 서로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죠. 들어서 알고 그리고 남자들은 사실 그런 게 잘 없죠. 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네. 자체가 여자들은 그런 게 그 사춘기 때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서 뭐 멋있는 남자 선배를 동경하고 이런 거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멋있는 남자 선배는 없고 무서운 남자 선배는 있죠. 저 형한테 걸리면 대진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썰을 하나를 좀 풀어보자면 네. 아 이거 뭐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적절한 수위를 해주세요. 네. 군대에 있을 때 네. 제가 행정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병이었는데 그 약간 좀 여성스러운 애가 좀 일을 잘하겠다. 뭐 그냥 약간 그쪽 네. 일이니까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비슷한 그 패션을 전공한 그 여성스러운 애가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뽑은 애가 좀 학벌이 좋아가지고 그 좀 잘생겼어요. 뽑았어요. 그랬는데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그렇게 죽고 못 저거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둘이 성향도 잘생긴 잘 남자 한 맞고 명 두고
걔네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개인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동성애를 경험해 본 사람들, 동성애자를 실제로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뭐 그렇죠. 이게 참 좀 그렇게 되는 게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뭐 경험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뭐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 뭐라 그래? 그냥 내 후임이니까 그 네.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그러니까. 자꾸 뭐 지들이 좋다는데 뭐라 싸우지 그래? 말고 니들 뭐 이런 그냥 그리고 나는 뭐 뭔지도 정확히 잘 몰랐죠. 그냥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였는데 네. 그냥 뭐 이거 막 둘이 막 사이가 좋다가 안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왜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였는데 근데 이런 거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해요. 이게 네. 동성애라는 것도 그들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가 되게 좀 저한테는 와닿은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나의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성소수자들이. 네,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좋은데 그걸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걸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걸 밝힐 용기도 없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그 괴로운 고민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커뮤니티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케이기는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오케이인데 실제로 눈에서 저 남자 둘이 키스하고 있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저의 그 사실은 불편할 수 있죠. 그 마음이었거든.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리적 그 뭐 방금 혐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못 보겠어요. 근데 남자들끼리 뽀뽀하는 여자들끼리 뽀뽀하는 건 좀 볼 수 있겠는데 남자들끼리 뽀뽀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근데 그 생리적인 혐오가 어디까지 생리적인 혐오고 어디까지 교육받은 혐오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서 싫어요. 뭐가 그게 구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근데 그것도 뭔가 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게 네. 근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사랑을 한다면 그런 표현을 밖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서 만약에 동성애자는 걸 밝혔어요. 밝히고 서로 뭐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볼에다가 뽀뽀 이마에 뽀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러는 건 하지 말라는 그거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도 안 그렇죠.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녀 사이에서 안 그거를 되는 그 거잖아요. 정도까지는 남녀들도 안 하는 걸 남자들끼리 하는 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남녀가 하는 걸 보는 것도 남녀가 하는 건 근데 꼴불견이지 괴롭진 않거든. 쟤네 뭐 하는 거냐? 자 여가들 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끼리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죠.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인식이 바뀐 그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커밍아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그런 혐오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나는 이거는 내가 싫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김조광수 감독이 네. 쓴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랑 결혼을 결혼식을 했죠. 했잖아요.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결혼 과정을 준비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마이 페어 웨딩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처음에는 뭐 동성애가 뭐 좋고 그래서 본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어떻게 볼 기회가 돼가지고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보는데 초반에 이렇게 보다가 한 30분 40분 지나고 나니까 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삐치고 화해하고 이런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여느 연애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둘이 싸우는 게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결국 1시간 반 정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쨌든 김종광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쪽 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을 축제처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키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서양식 결혼에. 네. 그래서 키스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되고 나니까 아니, 거기서 이건 안 했잖아요. 이렇게는. 아니, 이렇게는 이게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지. 네가 하면 못 본다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근데 그 약간 그 제가 생각했었던 그 제가 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수준의 그 동성애를 혐오하는 그 머릿속으로는 PC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좀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좀 저한테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을 깨는 그런 좀 극복이 된 것 네, 같다. 그런 깨게 된 그런 계기가? 계기가 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네. 이제 보면은 주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오는 게 에이즈, 네. HIV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 HIV 걸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항상 에이즈가 공격받으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랑 HIV 감염이랑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관계가 위험한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성애에 대한 그런 HIV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공격으로 쓰고 그렇죠.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콘돔을 무료로 많이 배포한다. 그럼 그 사업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네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박탈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에이즈를 가지고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가 네, 행위 자체가 이참에 뭐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에이즈의 에이즈 그 감염 관련돼서 경로를, 조금 네.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지금 에이즈가 우리 때는 사실 이제 프레드 머큐리도 에이즈로 죽고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 걸리고 다 살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포비아가 너무 심해요. 네. 에이즈 포비아가 너무 에이즈를 공포 무섭긴 하죠. 에이즈가 그래서 무서워요. 나무 위키에 에이즈 항목을 가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가보고 음. 거의 웬만한 유명 저널의 리뷰 논문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더 네,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에이즈랑 HIV 감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HIV 감염, HIV에 감염이 되어서 HIV가 바이러스 네. 종류죠. 휴먼 이뮤노 디피전시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을 우리가 HIV 감염인이라고 해요. 양성 반응이 나온 네, 사람.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 내 몸에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있는 HIV가 있는 사람. 네. 그런데 그거가 오래되어서 그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온 사람을 우리가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고 하는 거죠. 환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폐렴이 걸린다든지 네. 원래는 걸리지 말아야 될 감염이 걸린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 HIV 감염인이에요. HIV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에이즈로 단계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HIV 감염인이라고 하고 음. HIV 감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만성 질환화가 되었어요. 약을 충분히 먹으면 에이즈로 가지도 않고 남한테 HIV로 옮기지도 않아요. 옮기지도 않나요? 네. 그거를 국가가 그 약을 다 100% 지원을 제공해주고요. 해준다고. 100% 네.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거나 HIV 감염인일지언정 콘돔을 쓰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감염될 가능성도 매우 적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는 한 번의 행위만 있었을 때. 한 번의 행위만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들 가챠 게임 해보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이면 결국은 그 캐릭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캐릭 0.002%라도 1,000만 원으로 시행하면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시행 횟수가 늘면 근데 그렇지. 대부분 이제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결혼하면 줄어들지만 그 전까지는 전잘 주로, 모르겠습니다. 주로 늘어요. 네. 예, 주로 느는데 근데 그 늘면 결국은 가차를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가차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확률을 뚫고 걸릴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나무위키나 그런 데에서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에 뭔가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아무런 콘돔이나 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걸릴 가능성은 1% 미만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관계에서. 하지만 마약 주사 바늘을 공유했다. 헌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거의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관계를 한 번 했는 거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그 제가 뭐 제 상식으로는 그 동성애가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네.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높은 거로 저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기본적으로 HIV의 감염 경로는 점막과 점막 사이가 접촉을 하거나 점막에 체액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서 그 점막은 뭐 당연히 항상 손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액이 들어가는 경우는 체액은 대부분 정액이거나 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 특히나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닌, 건강하지 못한 성관계로는 이 결국은 복균자가 옮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에이즈는 지금은 거의 이렇게 정복을 한 질병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정복까지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네.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HIV 유병률은 정말 낮습니다. 정말 낮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단 하나 걱정되는 게 최근에 발견되는 사람 숫자가 느는 건 사실이에요. 느는 건 사실인데 그게 실제로 느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느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립된 건 없어요. 좀 더 역학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정립된 건 없고, 근데 HIV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찍고 마음고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HIV, 두 번째가 백신의 부작용.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말했을 때 내 근거가 반대론자의 공격 주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내 연구가. 백신도 사실 그렇죠. 백신도 예. 90% 95% 이상 백신이 더 맞지만 몇 퍼센트 소수의 어떤 부작용자들 때문에 이거를 맞으라고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자들이 숱하게 봐왔거든요. 네. 내 말의 한 줄, 논문의 딱 한 줄이 그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업적이 마치 그거에 묻히는 그런 상황들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연구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용감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학교의 김승섭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용기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가 아직까지는 없고, 누군가는 미움받더라도 해야 되는 연구기 때문에 정 교수가 되시면 그때 아니요. 근데 김승섭 교수님도 그 조교수 때부터 하셨어요. 네, 훌륭하게 하셔서 저는 그분을 항상 응원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분을 마냥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또 학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멀찌감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일하기는 또 장벽이 있고 그런 거죠. 뭐 일단은 퀴어 프라이드 중에서 좀 특이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 기사 중에서 봤는데 스님이 와서 퀴어 프레이드에서 이제 장렬을 한 거군요. 네, 와서 이제 북 같이 치고 그런 그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좀 그렇게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뭐 설법도 스님이 하고 한다고. 커밍아웃을 한 건가요? 아니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참여해서 놀았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이 다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성소수자들만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그들만의 축제였다고 한다면 점점 이게 규모도 커지고 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가서 뭐 보고 즐기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이것만 있는 거죠. 지켰으면 좋겠어요. 퀴어 퍼레이드는 어쨌든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는 주체 측에서
수위를 잘 지켜주고 여기서 수위를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가 그렇죠. 생겨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동성애자들은 성적인 취향이 우리랑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석천 씨가 네, 네, 네. 방송에서 나와서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동성애자랑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줄 의지는 저는 있는데 여기에서 그 소수자들이 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퀴어 퍼레이드를 안 하는 이만 못한 해서 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가 뿔 달린 악마들이 아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알리고 싶은데 뿔 달린 악마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왜 남자가 망사 스타킹 입고 팬티만 입고 똥꼬 팬티를 입고 망사 스타킹을 신고 그게 게이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게 저는 오히려 이 퀴어 퍼레이드를 이미 벌써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퀴어 퍼레이드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올해는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것들이 꽤 존재하거든요. 퀴어 퍼레이드 내에서 이런 것들을 주최 측에서 좀 더 이 커뮤니티에서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퀴어 그 퍼레이드에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권 운동하시는 분이 한 말씀인데 결국 사장님 말씀하신 게 양비론 더하기 양시론이거든요. 너도 맞고 조금 틀려, 너도 맞고 너 조금 틀려. 그런데 이런 양비 양시론적인 시각은 소수자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둘 다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다수보다는 소수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양시 양비론적인 접근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자. 저는 그 정도 스탠스예요. 알겠습니다. 저 좀 뭐 마지막으로 뭐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좀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태원에 이제 게이 바에서 그날 이제 손님을 받았는데 남자는 15,000원, 여자는 5만 원 받았다고.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하나요? 네. 원래 레즈비언 그런가요? 바는 돈을 더 내도 남자는 못 들어가요. 아. 근데 게이 바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돈을 더 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경제하신 분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아, 당연한 거는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건데 레즈비언 바는 돈을 더 내도 남자는 아예 안 받는다고. 기사에서는 뭔가 막 성평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 역차별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남자들만 원래 들어올 수 있는 그렇구나. 건데 네, 여자들이 네. 들어와서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게이 바인데. 그렇죠. 근데 들어올 거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이게 원래 저는 왜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관대합니다 이런 문화에. 저는 사장님이 뭐 그런 유흥업소 가면은 여자는 공짜 입장에 남자만 돈 내는 거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저는 반대로 물어보시는 얘기를 하셔서 네,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난 알고 있었던 룰이네. 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혐오를 모두가 극복할 날까지 저희도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20주년 많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